자, 우리 오늘 넓이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중간고사 보기 전에 정적분 할 때 기본적으로 넓이는 정적분 값의 이제 절대값이용 그래프의 넓이와 정적분 값이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 그래프에서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있으면 여기 넓이를 만약에 S1이라고 하고요. 여기 넓이를 S2라고 하면 S1 값은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와 같지만 x2는 그냥 정적분 값이 아니에요. 그냥 정적분 값을 구해버리면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 생긴단 말이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건. 그래서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x축의 윗부분에 있는 것과 아랫부분에 있는 거를 같이 보기 위해서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의 절대값의 정적분 값을 구하는 원칙이다 라고 우리는 보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 할 줄 알아.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다 이렇게 쓰면 돼. 언제 0이라는 값이 나와서 그래프의 모양 대략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양수 그래프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음수인지 확인해서 그 음수인 건 따로 넓이 구해서 더해주면 된다가 되는데 우리는 오늘은 그걸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얘를 쓸 건데 매번 얘만 계산을 하고 있어버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우리는 그 오래 걸리는 계산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한 몇 가지 공식을 오늘 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에 생기는 넓이인데요. 어떤 2차 함수와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서 교점이 두 개가 생겼을 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정확하게 이 직선과 2차 함수, 곡선 그래프로 둘러싸인 전체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할 때 쓰는 공식이에요. 원래대로라면은 그냥 말 그대로 언제 만나는 찾아. 그럼 여기 점은 알파, F 알파. 얘는 베타, F 베타라고 하면 원래식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곡선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실제로 그냥 넓이 구하세요 하면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누가 더 위에 있어? gx가 더 위에 있어. 양수값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gx에서 fx를 뺀 식을 적분을 하면 돼요. 물론 이거는 이렇게도 쓰기도 하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냥 절대값 fx 마이너스 gx의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라고. 어차피 절대값 씌우면은 누가 더 위에 있는지를 판단해야지 우리가 플러스로 꺼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렇게만 매번 계산하고 있으면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바로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이 값은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6분의 만약에 fx의 최고차항 계수가 a인 2차 함수식이다 라고 하면은 그 a의 절대값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라고 그냥 바로 계산식으로 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 단점은 뭐냐? 정확하게 둘러싸인 꽉 찬 넓이를 구할 때만 쓸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는 뭐냐면 공식 쓰는 연습을 해. 그럼 공식 쓰는 연습을 하면은 나중에 뭘 하고 있냐?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봤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해요. 여기다가 이 공식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해야 해. 이해 가요? 그러면 또는 이제 두 번째는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겠죠. 자, 어떤 2차 함수의 y는 fx와
y는 gx라고 하는 두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어요. fx의 초고차항 계수는 a라고 시작을 할 거고요. gx의 최고차항 계수는 A'이라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 같았으면 얘에서 둘러싸인 역시나 전체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얘랑 얘랑 같다고 두고 두 개의 교점이 언제 만나는지 찾아서 그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우리는 양수값을 생각해야 되면 더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뺀다고 생각을 해야 돼. 절대값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gx-fx 라고 보는데 역시나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정확하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6분의 대신에 여기는 두 x제곱 계수의 차이만큼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왜 a 마이너스 a 알파가 되느냐? 이 알파 베타는 실질적으로 이 두 개를 같다고 두고 만들어낸 2차 방정식의 해였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알파 베타를 구한 2차 방정식은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b 프라임 x 제곱 x 더하기 c 마이너스 c 프라임은 0 이라고 하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 2차 방정식의 개수를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근데 넓이가 음수가 나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절대값을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됐나요? 자, 마지막. 자,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쯤 되면 이제 3차 함수도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자, 3차 함수는 되게 함정이 많아요. 얘는 공식 쓸 때 진짜 주의해서 써야 돼. 3차 함수는요, 이런 모양이죠, 보통. 그럼 여기서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세요 라고 하면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써. 그럼 여기서 이런 공식 없어요? 네,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하셔야 돼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넓이 따로 구하고 베타부터 감마까지 넓이 따로 구하고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는 수밖에 없어. 3차 함수는. 근데 한 가지 경우는 있어. 직선이 접하는 경우는 가능해요. 뭐냐면은 어떤 3차 함수 그래프가 있을 때 뭐 x축과 접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어떤 직선이 3차 함수의 접선이었던 거야.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접선이어서 어떤 둘러싸인 부분이 정확하게 한 부분으로만 나오는 상황일 때 이때는 공식이 가능해져. 뭐냐면은 알파, 베타 언제 만나는지를 찾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넓이는 원래는 얘도 마찬가지야. 인테그랄 뭐 알파부터 베타까지 3차 함수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3차 함수 적분하기 솔직히 쉽지 않아. 왜? 정적분 해버리면 4차 함수 값 나오고요. 그럼 우리 4제곱부터 계산을 해야 돼. 숫자 계산이.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그냥 둘러싸인 접선과 3차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할 때만큼은 공식이 있다고. 얘는 분모가 12예요. 12분의 3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a라고 한다면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나요? 이 세 가지 공식은 우리가 이제 봐봐요. 우리는 어느 정도 연산은 할 줄 알고 대신에 시간을 단축해서 조금이라도 더 응용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단계란 말이야. 그럴 때는 이런 공식들을 잘 활용을 해주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수월해진다는 거야. 하지만 공식을 배웠다고 해서 공식 남발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 공식들이 쓰여질 수 있는 특정 상황들이 있다고 얘는. 그 상황에서만 쓰고 그 상황이 오지 않으면 우리도 공식을 쓰면 안 된다고. 그때는 정확하게 그냥 정적분 넓이로 구해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1299번부터 같이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연속함수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표현을 했어요.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억, 인테그랄 C부터 B까지 fx dx는 S2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쵸? 왜냐면 봐봐, B부터 C가 아니라 C부터 B였어. C가 오히려 값이 크죠? 그럼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앞에 붙어야 할 거 아니야, B부터 C라고 보면은. 그래 안 그래? 그럼 인테그랄 마이너스 B부터 C,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가 됐기 때문에 얘는 넓이를 구한 거랑 같겠죠. 왜? 그냥 적분값은 음수였을지 몰라도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그 정적분에 우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위치 그거 잘 확인해야 돼요. 알겠나요? 니은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fx dx는 s1 빼기 s2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s2의 적분값은 음수니까 사실상. 디귿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절대값 fx dx는 s1 플러스 s2이다. 이것도 맞죠. 어떻게 보는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기본 베이스는 일단 정적분이 되어 있어야 돼. 정적분을 못하면 넓이는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넓이 단어는 정확한 명칭은 뭐야? 정적분의 활용이야. 말 그대로 정적분이 돼야 일단 활용을 할 거 아니야. 난 지금 넓이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지금 정적분부터 다시 공부하시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다음 유형 넘어가서 1314번 볼게요. 자, 문제 잘 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p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a,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b라고 했을 때 a 대 b는 1대 1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이 2차 함수 그래프의 특징을 잘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요. 2차 함수는 대표적인 대칭 도형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축대칭 도형이란 말이야. 2차 함수의 축이 어디야? 지금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p니까 얘는 축이 2예요. 근데 봐봐, 여기 넓이가 a였고요. 여기 전체 넓이가 b인데 a 대 b가 넓이 b가 몇 대 몇이래? 1대 1에. 그 말은 b의 넓이의 절반만큼, 이만큼은 그러면 a랑 같다는 거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의 넓이가 같다는 거는 실제 적분값은 여기는 양수이면 여기는 음수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a로. 그럼 결국에 0부터 2까지 한 번에 적분한 값은 몇 나와야 돼? 몇 나와야 돼? 0 나와야 돼. 해서 p값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다음 유형 3번 1319번 볼게요. 곡선 y는 곡선 fx는 3x제곱 더하기 1과 x축 및 두 직선 x는 2-h, 2+h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h라고 할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h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넓이식 나왔다고 해서 냅다 적분부터 하는 거 아니라고. 왜? sh라 그럼 정확하게 명칭을 하는 건 이거잖아요. 2-h부터 2+h까지를 적분하라고요. 여기는 왜 절대값을 안 씌워도 될까요? 어차피 fx는 실수 전체에서 양수니까 떠있잖아, x축보다. 그럼 당연히 모든 적분값이 양수로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값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국에 sh는 인테그랄 2-h분의 2+h의 3x제곱 더하기 1dx라고 볼 수 있어. 이거를 나는 지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h를 하래요. 설마 이거 함수값 계산하는 문제겠어? 극한 계산이 아니죠? 실질적으로 보면. 왜? 얘는 얘 하나를 fx라고 보면 어쨌든 얘는 그러면 f 2+h에서 f 2-h를 뺀 그냥 어떤 정적분 값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걸로 대입해서 보면 뭐예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2+h 마이너스 f 2-h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이건 뭐와 같아? 실질적으로 이 F'이잖아요. 근데 F 미분하면 사실상 뭐야? 소문자 F잖아요. 돌아오잖아. 그냥 우리 이거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문제 이거 SH 구할 필요가 없고 그냥 문제는 F2 값 구하는 거라고요.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 항상 우리는 문제를 읽고 해석이 먼저예요. 알겠죠? 다음 1325번. 그림과 같이 두 곡선 y는 fx와 y는 gx로 둘러싸인 세 도형의 넓이가 각각 a, b, c인데 그 넓이가 10, 8, 6이래요. 그럼 fx 빼기 gx를 마이너스 5부터 7까지 하래요. 자, 우리는 fx에서 gx를 뺀 거야. 그러면 a는요, fx가 더 위에 있는 값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5부터 7까지 봤을 때 a는 값을 그대로 써도 돼. 하지만 b는 위아래가 바뀌었죠? 그러면 넓이는 거기가 8일지언정 실제 적분값은 몇으로 나오겠어? 마이너스 8로 나와야겠죠? 왜냐면 gx가 오히려 위로 올라갔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는 fx 빼기 gx를 적분할 거잖아요. 됐나요? 또 c는 다시 fx가 위로 올라왔어. 그러면 5부터 7까지의 그냥 적분값은 몇 나와? 6이라고 그대로 나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넓이로 보면요, 마이너스 5부터 7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하세요 하면은 마이너스 5부터 0, 0부터 5, 5부터 7을 따로따로 적분을 해서 구해야 하잖아요. 근데 0부터 5의 값이 바뀌었다고, 부호가. 그래서 우리는 정적분 값은 10 빼기 8 플러스 6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됐나요? 넘어갈게요. 다음 1336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3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직선 y는 마이너스 x에 의하여 나누어진 부분 중 아래쪽을 s1, 위쪽을 s2라고 하겠대요. s1분의 s2로 구하세요. 그럼 사실상 우리 s1이랑 s2 전체는 둘러싸인 전체 넓이가 되겠죠? 이럴 때 공식 쓸 거라고, 우리. 지금 2차 함수가 식이 뭐예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3x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x축으로 둘러싸인 전체 넓이는 0부터 3으로 보면 되니까 우리는 s1 플러스 s2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6분의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필요 없고 3 마이너스 0의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훨씬 공식을 알고 있으면 간단해지긴 해요. 그죠? 적분을 일일이 안 해도 되니까 해서 6분의 27이니까 2분의 9가 전체 넓이야. 그럼 S1도 구할 수 있어요. 왜? S1은 직선으로 둘러싸인 거잖아. X제곱 마이너스 3X와 마이너스 X로 둘러싸인.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니까 0과 2에서 만나요. 그럼 0부터 2에 대한 넓이로 보면 되니까 S1은 6분의 2 마이너스 0의 세제곱 해서 6분의 8. 그냥 이걸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우리 그거 해야 되구나. 통분. 자, S1이 6분의 8이라는 건 S2는 몇으로 볼 수 있어? 6분의 19 나오겠죠? 해서 S1분의 S2는 8분의 19다. 근데 이게 정석적으로 풀면 그냥 진짜 적분 진짜 6번 해야 돼. 0부터 3까지 적분 한번 하죠. 그 다음에 0부터 2까지도 적분 따로 하죠. 그리고 S2에서 S1 또 빼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야. 그 계산 자체. 근데 그런 계산에 우리가 지금 시간을 너무 소비할 수는 없다고요. 특히 이번에 잘 생각해봐.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어디서부터야? 함수 그래프부터야. 이제 어려운 것들 싹 다 모조리 집합되어 있는 거야. 기말고사 범위가. 함수 그래프 나오죠. 함수 그래프 활용 나오죠. 속도 가속도 나오죠. 부정적분 나오죠. 정적분 나오죠. 정적분 활용 나오죠. 활용이야. 활용으로 시작해서 활용으로 끝나버려. 그러면 문제 자체가 엄청 난이도가 높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무리 쉽게 내려고 해도 쉽게 낼 수가 없는 단원들이야, 이제.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의 효율적인 문제풀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거야. 다음
1342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도 정확하게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고 하네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로. 그러니까 얘는 뭐 하면 돼? 공식 써주면 돼요. 공식 어떻게 된다? 6분의 2차 함수의 최고차 한계수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거의 절대값이어서 1로 보고 3 마이너스 1이니까 3 플러스 1의 세제곱 해서 6분의 64 하니까 3분의 32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다음 1348번. 그러면 이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거 구하라고 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를 구하라고 해요. 이참 정말 이렇게 쓰면 여기 넓이 플러스 여기 넓이를 구하라 그래요. 그럼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여기는 그냥 공식 써. 어쩔 수 없어. 여기만 적분해주면 돼. 그럼 적분을 적어도 한 번만 하면 되잖아. 두 번 할 것보다 한 번 하는 게 낫잖아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둘러싸인 거는 공식을 잘 활용하시란 소리예요. 그때 때 맞춰서. 다음 1348번. 자, 이렇게 미지수가 들어있을 때 특히나 또 공식이 유용하게 써요. y는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3x와 y는 x로 둘러싸인이야. 이거의 넓이가 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그냥 두 개 같다고 두고 언제 만나는지만 찾으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얘랑 같다고 두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는 x라고 두니까 2x제곱 마이너스 2x는 0. x가 0과 1에서 만났어요. 따라서 넓이는 6분의 2차 함수의 최고차 한계수 마이너스 2니까 2 곱하기 1의 1 마이너스 0의 세제곱. 그러니까 1이니까 그냥 답은 3분의 1 이렇게 그냥 계산이 된다는 거지. 됐나요? 다음 1355번.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하나는 x제곱 마이너스 1,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자, 두 개를 같다고 두고 이 둘러싸인 넓이 구하기 때문에 교점부터 찾을 거야. 그러면 같다고 두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마이너스 1과 2에서 만난다고 나오겠네요. 따라서 넓이는 최고차 한계수 2라고 봐야 한다 했어요. 여기서 여기 개수 뺀 거 해서 2 곱하기 2 플러스 1의 세제곱을 6으로 나눈다. 따라서 답은 9라고 나오겠네요. 다음 1360번. 자, 3차 함수 나왔어요. y는 x제곱 곱하기 2-x예요.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데 0에서 중근을 갖게잖아요. 그러면 이 그래프랑 x축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럼 여기잖아 그냥. 아까 말했죠. 3차 함수도 접선과 둘러싸인 거는 공식이 있다고. 얘는 어떻게 돼요? 12분의 3차 함수의 최고차 한계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의 절대값이어서 1로 보고 2 마이너스 0의 4제곱이에요. 얘는 따라서 12분의 16 하니까 3분의 4. 이거 일일이 적분하려면 니네 3차 함수식 전개해서 해 찾고 막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식의 모양은 정확하게 외워 놓으세요. 자, 1363번 볼게요. 이번엔 곡선 3차 함수예요. 근데 K는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지금 0, 3, K에서 만나는 이 3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같대요. 얘랑 얘가 같다고. 그 말은 적분값으로 따지면 부호의 차이만 있다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야? 얘는 0부터 K까지 한 번에 적분했을 때 뭐가 나와야 한다고?
0 나와야 한다고, 정적분 값이. 그래서 얘 전개해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k x 제곱 플러스 3kx 전개식으로 써줘야 되겠죠? 얘가 0 나오게 하는 미지수 k 찾아주면 되겠네요. 이건 계산하시면 되겠죠? 다음. 그래서 어디랑 뭐 넓이가 같다. 혹은 넓이가 뭐 몇 대 몇이다. 근데 그게 하나는 양수 쪽에 있고 하나는 음수 쪽에 있어. 그럼 보통은 그거는 그 정적분의 값이 0이 되는 걸 활용을 할 확률이 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각의 넓이를 직접 구해서 부호를 다르게 만들어라가 아니라. 알겠나요? 그래서 정적분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9-3a와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같을 때래요. 그러니까 뭐야?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랑 같다고. 방금 말했잖아. 하나는 양수 쪽에 있고 하나는 음수 쪽에 있는데 두 개의 넓이가 같대.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적분을 하면 몇 나온다고? 0 나온다고. 근데 여기가 3이래. 이거 뭐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문제에 나와 있는 식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9-3a 는 0이다 라고 나오게 하는 적분 계산하시라고요. 알겠나요? 여기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문제에서는 넓이를 자꾸 뭐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정적분 단원 우리 설명할 때 일부러 그때 넓이까지 그냥 같이 설명을 했던 거예요. 정적분의 의미를. 왜냐면은 사실 봐봐, 생각을 해봐. 우리가 시험 볼 때 아, 얘는 정적분 활용 파트구나, 얘는 그냥 정적분 연산 파트구나 구분해서 풀어? 아니잖아.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 단원의 경계는 없어 한다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요. 정적분과 넓이를 계산하는 거를. 알겠나요? 다음 1373번 볼게요. 자,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직선 y는 mx에 의하여 2등분 될 때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0과 3에서 x축과 만나는 어떤 이 이차함수가 있는데 이게 y는 mx라는 직선에 의해서 넓이가 정확하게 2등분 된다는 거예요. 이때 역시나 우리는 곡선, 넓이 구하는 공식 쓰는 게 훨씬 편해요. 원래 전체 넓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지. 바로 6분의 얘는 식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였으니까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 1이라고 보고 3-0의 세제곱 27이야. 이게 전체 넓이인데 그거를 2등분 했다고요. 그럼 이만큼의 넓이는 뭐야, 얘는 2분의 9라서 이 부분 넓이는 4분의 9가 되게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래 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y는 mx죠. 만약에 내가 공식을 몰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는 mx라고 두고 x제곱 플러스 m-3x는 0이다 해서 x가 0과 3-m이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공식을 모르면 이 상황이 되는 거야. 0부터 3-m까지를 곡선에서 직선을 뺀, 즉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mx dx를 연산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럼 이거 연산이 어떻게 해?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3-x 제곱인데 거기다가 3-m 대입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공식을 쓴다고요. 왜? 여기도 어차피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였잖아. 그럼 저 부분 넓이는 뭐가 돼? 6분의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이어서 1로 보고 그냥 3-m의 세제곱이라고. 그 값이 4분의 9래. 그럼 문제에서 실질적으로 구하는 건 뭐야? 3-m의 세제곱 구하라잖아요. 그냥 양변에 6만 곱해서 답 내면 된다는 거지. 알겠나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공식을 쓰려면 우리는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될까? 그냥 무조건 해만 구해서 막 공식만 계속 대입하면 돼? 안 돼. 그래프 정확하게 그려봐야 돼. 내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지.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눈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둘러싸인 건지, 둘러싸이지 않았거나 혹은 뭐 둘러싸였다고는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 칸을 둘러싼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애매하게 둘러싸인 부분 있잖아요. 그래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 둘러싸인, 뭐로 둘러싸인, X축과 어디로 둘러싸인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둘러싸였다는 것만 보고 냅다 숫자 접근해버리, 공식 쓰면 안 된다고.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시라고요, 눈으로. 다음 1379번 볼게요.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y는 mx로 둘러싸인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러면 일단 해부터 구해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mx와 같다고 두면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근은 못 구해요. 하지만 알파, 베타가 뭔지는 알 수가 있어. 두 근의 관계. 합은 m 플러스 2. 곱은 마이너스 3. 근데 내가 구하는 건 사실상 누구예요? 넓이잖아. 이 넓이를 구하는 식은 6분의 최고차 한계수 1로 보니까 필요 없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뭔지가 또 필요해. 그래 안 그래? 알파 마이너스 베타 구할 거예요. 자, 우리 근과계수 관계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구할 수는 있어요. 얘는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잖아. 그니까 뭐야? m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2죠. 즉 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6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야. 그럼 실질적으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뭐가 되겠어? 이거의 루트 씌운 값일 거고요. 그거의 세제곱이죠. 그럼 우리는 식이 뭐가 나온 거야? 얘는 실질적으로 식이 뭐냐면은 6분의 m제곱 더하기 4m 더하기 16의 2분의 세제곱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수법칙 쓸 수 있잖아. 됐나요? 2분의 3제곱이면 이거에 뭘 구하래,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어디만 최소면 돼? 그치, 그냥 얘만 최소면 되잖아. 그냥 이거 최소값 구하라고요. 얘는 m값이 몇일 때 최소값 나와요? m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몇 나와요? 12 나오죠. 따라서 얘는 최소값이 몇이다? 6분의 12의 2분의 3제곱이다. 그러니까 뭐야? 6분의 12루트 12. 24루트 3이니까 답은 최소값은 4루트 3이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갑자기 쌤 이런 식으로 이거 루트의 최소값 어떻게 구해? 그 루트가 아니라고. 수원에서 했잖아 우리. 루트 근호를 지수로 바꾸는 연습했잖아요. 그거 활용해서 보셔야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근데 여기는 마찬가지야. 공식 몰랐으면 이거 쓸 수 있겠어? 답도 안 나와. 이제 여기서부터 해결이 안 돼. 알파, 베타 자체가 정리가 안 돼 버리니까. 알겠나요? 다음 1383번 볼게요. 곡선 y는 x제곱 더하기 2와 이 곡선 위의 점 1,3에서의 접선 및 y축의 양의 부분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1,3 여기 있겠죠?
1,3에서의 접선이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y축의 양의 부분, 그러니까 여기 넓이 구하라고요. 여기 넓이 구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간단히 구하는 방법 가르쳐줄게. 여기를 채워. 그러니까 진짜 이거에서 이 식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 삼각형이잖아 어차피. 접선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잖아 우리가. 얘는 식이 y는 x제곱 더하기 몇이야? 2니까 뭐예요? 지금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x 플러스 1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그러면 얘는 y절편이 1이야. 그리고 여기 3이야. 그럼 우리 이 전체 삼각형 넓이는 그냥 구해버릴 수 있어. 전체 삼각형에서 여기 뺄 거거든요? 이해가요? 이거 넓이는 우리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하냐면 응용을 해야지. 공식 쓰게. 얘가 1이었으면 여기가 어디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전체 넓이에서 절반만 구해버리면 되잖아. 굳이 인테그랄 이용 안 하고. 물론 인테그랄 해도 돼. 그러니까 모르면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접선의 방정식 구해서 2x제곱 더하기 2에서 2x 플러스 1 마이너스 시킨 걸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돼요. 그건 누구나 해 이제. 그죠?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dx 해주면 돼. 이건 다 해 이제. 근데 적분을 계산 안 하고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방금 이 전체 넓이는 몇 나왔어? 높이가 몇이야? 2고 밑변이 몇이야? 1이죠? 그러면 전체 삼각형 넓이는 몇이야?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둘러싸인 전체 넓이의 절반. 왜? 축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뭐야? 2의 세제곱. 이거 해줘도 된다고요. 선생님이 굳이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는 그런 눈을 띄우라고. 이렇게 보는 방법도 터득을 해야지. 그럼 훨씬 간단해지잖아. 됐나요? 너네가 이걸 못할까봐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이런 풀이도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야. 물론 무조건 이렇게 풀어는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안 보일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보는 연습도 해보라고 이제는. 그래야지 그만큼 도형을 더 많이 볼 수가 있다고요. 확장시켜서. 뭘 집중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훈련은 딱 거기까지만 되는 거예요. 다음 1389번. 곡선 y는 x제곱 더하기 1과 원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두 접선으로 둘러싸인이에요. 얘도 그래서 똑같은 거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원점이 여기 밑에 있거든요. 얘랑 얘야. 근데 여기가 정확하게 y축 위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 넓이 구하라는 건데 이 두 개 넓이는 어떻게 했어? 같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먼저 우리 접선의 방정식은 알아야 돼. 왜? 접점은 구해야 되니까.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y는 얘는 이차함수식이 지금 y는 x제곱 더하기 1이죠? 맞나? 그러면은 이 접점을 t, t제곱 더하기 1이라고 잡아보면은 2t 곱하기 x-t 플러스 t제곱 더하기 1인데 얘가 0,0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이 0 나오니까 t가 마이너스 1과 1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2부터 1,2까지예요. 그럼 우리 똑같아. 삼각형 채워. 어차피 여기는 0,0인 거 알아. 높이 몇이에요? 2예요. 넓이 가로 밑변 몇이에요? 2예요. 그럼 이 전체 삼각형 넓이 2죠.
거기서 이거 넓이만 빼버리면 되잖아. 얘는 그냥 둘러싸인이잖아, 직선과. 그래, 안 그래? 근데 여기는 2배도 아니야. 그냥 이거 전체를 다 뺄 거야. 따라서 6분의 x제곱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필요 없고 1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의 세제곱 8 이거 빼주면 된다고요. 훨씬 간단해지죠? 원래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접선의 방식 또 구하고 직선에서 곡선에서 접선의 방정식 뺀 걸 0부터 1까지 적분한 다음에 그걸 2배. 원래는 이거예요. 정확한 풀이는. 얘 넓이 구하라고 하면은 정석적인 풀이는 이거라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만 x제곱 더하기 1에서 이 직선 t가 아까 몇이었어? 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뭐 x제곱 더하기 1에서 이제 이 직선 뺀 식을 적분을 하면 그건 여기만 구한 거야. 이 절반. 근데 아까 말했잖아. 모양이 똑같을 거라고. 그러니까 2배 시켜주면 된다고. 근데 이거는요. 그럼 언제만 쓸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을 때만. 근데 만약에 그 원의 이 접점이요. 그러니까 접점이 아니라 그 곡선 밖에 있는 점이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이렇게 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곡선은 이렇게 있는데 여긴 여기 있어. 이래버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버리죠. 접선 두 개가. 뭐야 왜 이래.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버리죠. 접선이. 그래 안 그래? 이럴 때는 못 구해요. 이럴 때는 쓸 수가 없어. 이럴 때는 직접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알겠죠?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축 위에 있을 때는 대칭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식을 바로바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1392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에 대하여 꼭지점 A, B에 뭐 이렇게 그렸어 지금. 지금 뭐예요? 안쪽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포물선과 포물선을 둘러싸인.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 그 중에 이거 하나만 구하면 되잖아. 이거 하나만 구하면 돼. 그거 곱하기 4배니까. 그러면 우리 이 제일 안쪽에 있는 점을 0,0이라고 잡으세요. 그러면 여기는 몇 콤마 몇이야? 1,1이 되겠죠.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1이죠. 그럼 똑같잖아 우리. 삼각형 넓이에서 이 곡선 뺄 거야. 그럼 이 곡선의 방정식만 알면 되겠네? 마이너스 1,1과 1,1과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2차 함수식 만드는 거예요. 됐나요? 어차피 축은 0이니까 y는 ax제곱 더하기 b라고 세워놓고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돼. a 더하기 b는 1.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도 1 나오긴 해요. 그 다음에 접하는 거다. 이 기울기가 몇이에요? 1이죠. 그 말은 접선의 기울기 1 나오게 만들어야 한다고. 2a가 1 나와야 한다고요. 따라서 a, b 값 구해졌죠. 그러면 곡선식 완성됐죠. 그럼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넓이 똑같이 이제 구하면 되잖아. 이해갑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원리만 잘 파악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자, 이제 역함수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원래 함수와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고 하면 뭐와 뭐로 둘러싸인 걸로 구하면 돼? y는 x와 둘러싸인 넓이만 구해놓고 그거 2배 시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은 y는 fx는 x제곱은 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이랑 x랑 둘러싸인 넓이만 먼저 구해요. 언제 만나? 0과 1에서 만나. 그냥 직선으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넓이가 6분의 1 나왔고 그거 2배 시켜서 3분의 1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됐나요? 뭐 그건 간단하니까 넘어갈 거고요. 1400번이 훨씬 중요하죠. 자, 이런 문제가 사실 중요한데요. 역함수를 갖는 연속함수 fx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데요. f1은 1, f3은 3 있는데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fx dx는 5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좌표 평면이 있으면 1,1 그리고 3,3을 지나. 근데 fx가 이런 모양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인테그랄 1부터 3은 여기야. 이 부분이 5래요. 그럼 역함수는요. y는 x를 기준으로 y는 x에 증식시켜서 이렇게 되겠죠. 얘가 gx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는 인테그랄 그러면 1부터 3까지 gx를 구하래요. 어디 구하라는 거냐면 지금 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gx식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 그게 아니라는 거겠죠. 역함수의 모양을 생각을 해봐. 여기가 5면 또 어디가 5야 그러면? 얘가 5야. 그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그거 빼고 나머지야. 그럼 우리 이 사각형 전체 구해서 이거 빼면 1이죠. 여기 1이죠. 그럼 사실 이렇게 이 기역자 모양 넓이 합은 몇이어야 돼? 8이어야 돼. 그죠? 근데 그 중에 얘가 5라고. 그럼 여기가 몇이야? 3인 거지. 그 말은 이게 선생님이 이거 모양이 틀리긴 했어요. 왜냐면 넓이가 그럼 이게 더 작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대략적인 그 이미지로 보는 거라고. 됐나요? 해서 실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gx dx는 3이다 라고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y는 x 시켜놓고 원래 fx의 넓이가 어디 이쪽에서 또 어디랑 같은지를 찾아내. 그리고 그 기역자 모양에서 빼내는 거야 이쪽을. 역함수의 적분값은. 알겠나요? 해서 우리가 넓이 파트에 대한 내용을 모두 보았습니다.